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막 이제 손이 좀 시렵네요.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 참, 자영업자와 전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혹하게 코로나한테 된통당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먼저 원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 환경을 파괴시킨 그 죗값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세금과 관련된 건데요.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데 과소신고를 하거나 또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가지고 또 불성실 가산세까지 날라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십억 전세를 주고도 임대 수입을 하나도 내지 않는 게 있다, 임대 수입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서초구나 강남구, 관악구 이런 군데 많죠. 물론 다른 지역 광역시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서울 쪽에 수십억 전세를 받고 월세가 없다고 해서 임대 수입이 제로다 해서 신고를 안 하는 이런 임대인이 있어가지고 그 집주인 3,000명을 세무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로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도 안 돼요, 연. 그래서 이거 적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데 가소신고하는 분들, 아무튼 이런 분들을 한 1,000명 정도, 여기 3,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어떤 사례들인가 하면은 이제 외국인한테 임대를 하고, 또 이제 고액 월세가 이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가 주택 임대, 아무튼 또 다주택자, 아무튼 재산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시세보다 좀 과소하게 했다, 내지는 집이 이렇게 고가인데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세무 검증을 해서 세금을 과세한다는 건데요.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있는가 하면은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제 두 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부부 합산 이제 3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 금액을 이제 내야 됩니다. 3주택은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받아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 간주 임대료를 소득세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 3천만 명을 세무 검증을 불성실자를 이제 가려낸다는 겁니다. 임대인들을.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처럼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세 금액을 수십억 받는데도 제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가 이채라고 하는 거는 집이 두 채인 경우 고가라면은 임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받아도 고가 둘 채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특히 이제 어떤 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확정일자를 세를 놓게 되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없는 임대 수입.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확정일자도 안 받으면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 가는 사례를 또 이렇게 세무서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또 2천만 원 이하는 사실은 2014년도에서 18년도에 기소분인데요. 그때는 그냥 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안 봐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마 하다가 또 신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하면요.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과소신고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고액 있잖아요. 그죠? 임대료가 시세보다 너무 작게 신고를 했다. 특히 이런 서울 강남구 이런 데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철저하게 앞으로는 본다는 거니까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례 세 번째는요.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택과 상가가 같이 이제 아주 그냥 거의 뭐 빌딩 수준이겠죠. 그죠? 이래 있는데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상가는 보통 신고를 대부분 다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니까 그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속해 있는 이제 주택은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를 해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상복합 건물도 이제 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도표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뭐 1주택 보유다. 난 신경 안 쓴다. 여기서 일단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택을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는 안 해도 되는데요. 월세를 놨다. 이러면 이거는 한 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9억 외에는 월세는 9억 외 주택이 있다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아닌 거는 뭔가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는 한 채인데 기준 시가가 9억은 이하다. 근데 9억은 이하인데 월세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보전금 전세금은 안 해도 됩니다. 왜? 9억은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그 다음에 2주택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이면은 모든 월세를 받는 게 있다. 이러면 다 신고를 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받았다. 전세다. 보증금이. 이러면은 안 해도 됩니다. 2주택이라도. 그래서 3주택이다. 이러면은 모든 월세 수입, 월세 받는 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그리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이면 해야 돼요. 단 이쪽 편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형주택 보증금 전세금, 그러니까 소형주택인데 월세 안 받고 3주택이라도 전세금 받은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세금 제대로 잘못하면 불성실 가산세 왕창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3주택 이상이면은 전세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 요 자세한 건 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월세 임대 수익입니다. 월세 임대 수익. 2주택 이상 소유자.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인데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이래도 해야 되고요.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를 안 받아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주택까지는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지만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를 안 받아도 3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3주택이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정기예금이자 2019년도 기속부문부터 해당 임대료를 이제 임대료를 해서 내셔야 됩니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를 한다. 요거는 이제 작으니까 봐준다는 겁니다. 소형주택으로. 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할 때. 그 대신에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다. 난 너무 적다. 이러면 합산 안 하고, 분리를 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면 세금이 아무래도 좀 싸니까요. 단 2천만 원이 넘는다. 이러면은 종합과세로 넘어가서 6%에서 42%의 누진세율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세금을 내는 건지 살펴보았는데요. 원래 많은 세금이 바뀌어갖고 많이 정신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주택 임대 소득 2천만 이하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전세만 받고 있다고 해서 나는 뭐 월세 받는 게 없다고 해서 안 하시고 계시다가 불성실 과산세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은 뭐 국세청 상담 126번에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국세청이 엄청나게 뭐 전화하기 힘듭니다. 통화하기. 하루 종일 통화해도 어떤 날은 통화하기 힘드니까요. 뭐 가까운 세무서나 안 그러면 개인 세무서 사무소 가서 한번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재산세는 구청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